다 똑같은 여름 휴가는 가라! 멀리 떠날 필요 없이 일상에서 찾는 특별한 휴식. 해 뜨는 바다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변 요가 프로그램부터 서핑, 수영, 맛있는 음식 다 되는 월포 핫플레이스까지. 이게 여름이지. 올여름 포항의 해변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좀 깜깜한 화면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밤이 아니고 아주 이른 아침이거든요. 무려 오전 5시 7분입니다. 제가 이 시각에 잠을 자본 적은 있어도 일어나 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싶기는 해요. 여기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바로 이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이유, 제가 그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더 특별하게 즐겨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조용한 시각. 매주 토요일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일출 해변 요가가 열립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가로 활기찬 주말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시원한 포항 송도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점점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멋지게 이렇게 요가 힐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제 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해변 요가를 기획하신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가를 사실 꾸준히 해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그것도 해변 요가를 하는 건 난생 처음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가도 실내가 아니라 좀 바깥에서 바닷소리도 듣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사실 해변 요가도 좋기는 한데 왜 하필 이렇게 이른 아침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딱 아침 요가를 하기가 적당한 시기이고, 그리고 저희가 포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해안은 또 일출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시기에 일출 놓칠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래 위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주말 아침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면서 또 시원한 바다 소리까지 들으면서 요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해보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상체와 하체를 힘을 동등하게 골고루 쓸 수 있는 워리어 1, 전사 1번 자세랑 한 다리 힘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나타라자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가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일출 떠오르는 것도 보면서 이제 정면으로 위주로 볼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봤어요. 요가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말 아침 혹은 휴가제의 아침을 색다르게 시작해보는 걸로 충분하죠. 왼손 서클. 다리 사이로 뒤꿈치 내리세요. 토요일 새벽 늦잠에 유혹을 떨치고 나온 여러분은 어려운 요가 동작뿐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결국 해낼 겁니다. 항상 실내에서만 하다가 저는 원래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하니까 훨씬 더 원래도 이제 몸도 수련되고 정신도 수련되는데 이제 멘탈을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처음 요가를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해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포항 송도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포항 해변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그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월포 해수욕장. 이곳에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는데요. 짠!
아침 개운하게 운동까지 마치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새롭게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바로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 왜 왔냐면요, 제 뒤로 카페 하나가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제가 또 평범한 데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특별한 공간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커피에 디저트까지. 보기엔 뭐 그냥 평범한 바다뷰 카페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우와! 수영장이네요. 와, 이렇게 카페 공간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수영장도 있어요. 와! 무늬만 수영장이 아니라 수영하고 튜브 타고 다 할 수 있는 진짜 수영장. 카페 왔다가 물놀이까지. 여름 휴가 멀리 갈 필요 없겠는데요. 아니, 이런 세상에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좀 수영장이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긴 하지만 좀 무늬만 수영장이다 싶은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선 직접 물놀이도 할 수 있나 보죠? 네, 여기는 누구나 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그늘막을 설치해놔서 수영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휴양지 따로 갈 필요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단순히 뭐 수영장, 카페뿐만 아니라 네. 더 다양해 보이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DJ 공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밴드 공연,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시행을 하고 있는 멋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몇 조예요? 3조? 4조? 와,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공간이네요. 약간의 추가 입장료만 내면 수영장, 샤워장, 그늘막 시설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 깊이도 적당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에도 딱이라는 거.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요,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물놀이 하다 보니까 좀 허기지는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배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물놀이 전후론 든든하게 먹는 게 국룰. 스테이크부터 피자, 파스타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우와, 푸짐합니다. 물놀이 후에 즐기는 피자. 이 맛이 꿀맛이고 이게 바로 여름이죠. 사실 카페 음식이라고 해서 큰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맛을 보니까 여느 패밀리 레스토랑 수준급으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거 물놀이 꼭 하지 않더라도 이 음식 먹으러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멀리 따로 이렇게 음식 장소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프샵도 겸하고 있어 서핑 장비 대여부터 강습 체험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먹고 수영하고 서핑하고 즐기고 월포 해수욕장에선 다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 높이 떠오를 이 시각까지 하루를 빈틈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변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좀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카페에 수영장에 서핑까지 신나게 즐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떠나시기 전이시라고요. 이번 주말 뭐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포항의 해변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송도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며 해변 요가를, 월포 해수욕장에서 이색 수영장 카페와 서핑을. 남은 여름도 포항에서 특별하게 보내세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수의 청소년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과 함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은 플래시몹 공연까지 준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광복절을 맞이하는 당찬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이거는 우리 땅 광복절을 기억하자. 친구들의 첫 번째 여정은 여수 화양면 한적한 도로변에 조성된 묘역.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은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형숙 열사인데요. 18살 어린 나이에 광주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윤형숙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온누리 친구들이 묘역을 찾았습니다. 가온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라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더운 날이지만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직접 서게 되었습니다. 일동 공략.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윤형숙 열사는 3.1 운동 때 광주 수피아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다가 일본 간원들이 일본 군도로 윤형숙 열사의 왼팔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팔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오른팔에 다시 태극기를 잡고 끝까지 만세 삼창을 했던 그런 의지의 독립운동가시였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3대 공약과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전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만세 삼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니 얼마나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뜻깊고 대단한 일인지 몹시 알게 되어서 더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밖에 몰랐던 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수 유공자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주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니까 반갑네요. 내가 어릴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해방이 됐을 때가 7살이니까 우리 고모 윤형숙이 돌아가셨을 때는 12살이었습니다. 그게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회장님 혹시 약수 한 번만. 예.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윤형숙을 좀 많이 선전해주고 저기 해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보면 이런 아이들이라도 있는 걸 보면은 막 그래도 좀 힘이 나고 좀 얼싸하고, 아 나도 세상 사는 맛이 나는구나. 중학생 형 누나들이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따라갈 시간에 초등학생 친구들은 그림의 열정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나라 땅, 독도에 대해서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무궁화를 장식하고 독도의 역사를 새기는 것도 직접 해보는데요. 정성껏 만든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서 여수 시민들과 공유할 겁니다. 많은 것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뒤에 있고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태극기를 향해 뭔가 애국심을 가지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더 애국심이 불타오를 것 같아요.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잘 알게 됐고, 또 광복절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의미 깊게 쉬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랑 광복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독도에 대해 몰랐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그림도 그리니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 써주신 독립운동가님들께도 존경심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광복절에 대해 더 잘 생각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알려주고 막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광복절을 맞아서 독도 플래시몹도 준비했습니다. 60여 명 가온누리 멤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을 위해서 각자 개인 연습을 하고 함께 모여서 동선을 맞춰왔는데요. 오후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무더위를 이기며 무려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요. 그 시간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되겠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간격 좀 높여주고 앞으로 쏠리지 않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진짜 강조하고 싶고 일본이 계속 독도 자원으로만 보고 뺏으려고 하니까 진짜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던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개인 연습을 하다 보니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하고 선생님이 찍어주신 동영상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보상받는 것 같이 엄청 예쁘게 그렇게 잘 보여가지고 뿌듯했어요. 부담감이 밀려오긴 했는데 엄마 아빠가 좀 격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지금 많이 설레고 떨리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준비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멋진 활동 해보자. 독도 플래시몹이 펼쳐질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갑니다. 체험을 허락하오. 우리의 암호는 광복절은 8월 15일. 독도의 날은 10월 25일.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바람개비의 태극기 문양을 장식해서 꾸며보는 건데요. 고사리 손으로 손수 장식한 바람개비가 아주 힘차게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전시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는 이들이 있으니 힘이 나겠죠. 이른 8번째 광복절을 기념하는 여수 청소년들의 공연. 여수 국대 드림 댄스 스포츠 친구들이 열어줍니다. 우리네 정서가 깊이 담긴 아리랑 선율에 맞춰 선보이는 아름다운 율동. 가슴이 따뜻해지는 음악과 청소년들의 열정이 어우러지면서 가슴 뭉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준비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끌어올린 시간들,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공개합니다. 자,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12년 처음 시작된 독도 플래시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각지에서 공연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선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찬 여수의 청소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너무 땡볕에 힘들었는데 모두가 함께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오늘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아쉬워요. 평소에는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춤을 추게 되니까 연습할 때는 긴장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해보니 재밌었고 끝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더위를 식히러 바다로 떨어진 입맛도 바다에서 찾아볼까? 광주에서 초밥하면 이곳. 중요한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지. 저희 식당은 2002년에 오픈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초밥과 남도 생선의 장인으로서 이렇게 광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는 민어가 제철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는 분들은 민어를 드시러 요즘 특히 많이 오십니다. 우와, 크다 커. 민어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어떻게 숙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한 과정을 제 눈으로 살아있을 때 제가 직접 해야지만 이게 고객한테 갈 때 진짜 맛있는 민어가 탄생하는 거죠. 민어는 일단 크다 보니까 그리고 살이 무르기 때문에 칼이 잘 든 전문가들이 손질을 하는 게 또 맛있는 민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에 비해 큼직하게 썰어내는 민어회. 입안 가득 넣고 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생선의 중간 형태에 나오는 뱃살 중간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사용했을 때는 식감을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회는 못 먹더라도 탕은 꼭 먹어야 한다는 민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회. 역시 먹기 전에 가장 설렌다니까. 민어 자체가 이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양념장을 너무 과하게 찍는 것보다는 민어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위는 싫지만 민어회 맛은 좋아.
와, 민어초밥 맛 뭐야?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담백한 민어전에 뽀얀 국물이 매력적인 민어탕. 계속 그 남도나 우리 광주를 찾는 분들한테는 가장 가고 싶은 곳, 거기를 가기 위해서 광주를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요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대학가에 위치한 다음 민어 맛집. 이런 곳에 식당이 있었던가? 똑똑 안녕하세요. 아무리 봐도 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가게는 자연산 생선을 회를 썰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 식당이 아니라 포장 전문점이구나. 신기하다. 민어다, 민어. 여기도 살아있는 민어를 사용하시는구나. 민어는 집에서 직접 잡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공수해거나 아니면 신안군 수협에서 이제 경매를 받아서 사입을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한 2년 정도 탔어요. 2년 정도 타다가 민어회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회를 이렇게 근처에서 썰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회의 품질이 너무 나빠져서 제대로 된 민어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어느 순간 배에서 내려서 한번 회를 썰어 본 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처리하는 과정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피를 제대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빼지 못한 민어 같은 경우는 피 비린 맛이나 제대로 된 민어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어와 활어는 살 색깔부터가 다르구나. 소고기만큼이나 부위가 다양한 민어. 회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물리기 마련인데 민어는 그럴 걱정 없겠어. 이 생선들마다 기름의 농도가 달라요. 근데 민어 같은 경우는 특히 내장이나 뱃살 그런 특수 부위들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 부위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 소금은 인자도산 간수가 11년 빠진 소금을 손님들한테 내어드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원재료의 맛을 보려면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게 맞거든요. 천일염과 민어라 정말 기대돼. 얼른 모듬회로 하나 포장해주세요. 썰자마자 맛보는 민어회의 맛.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마시라고요. 맞다, 저는 여기 해주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손님들이나 이렇게 가정집에 찾아왔을 때 좀 이렇게 예쁘게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예, 회식이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민어회를 쏩니다. 사무실에선 치킨이나 피자만 시켜 먹어봤지 민어회라니.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다. 가족 단위 그리고 모임이나 이럴 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처리가 잘 된 민어, 제대로 된 민어 맛을 한번 이렇게 다 맛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 지금 음식점은 안 하고 있는데 음식점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혹은 계곡?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에서 피서를 즐기죠. 그런데 진짜 쉼이 필요하다면 여긴 어떨까요? 조용히 정진하겠습니다. 체감 기온이 싹 내려가는 건 물론 복잡한 마음의 온도까지 식혀줍니다. 천년 고철에서의 템플스테이인데요. 더위를 날리고 스트레스는 다스리는 시간, 경북 봉화에서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자고요. 오른쪽으로는 백두대간이, 왼쪽으로는 소백산이 첩첩산중에 자리한 오늘의 목적지 경북 봉화 축소사입니다. 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경치가 다르네요. 축소사는 여름 평균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2, 3도 낮은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올여름 경북 피서지 22선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잘 비워야 또다시 채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휴가라는 게 사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잘 비우는 시간, 그래야 또다시 좋은 걸 채울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잘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소사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팔순의 노슨 무여 스님의 가르침을 기대해서인데요. 길게는 한 달 살이부터 짧게는 당일치기까지 프로그램 구성도 다양합니다. 뽀글이 최기정은 아침 7시 숲길 명상부터 시작합니다. 축소사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 자리에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무건하면서 한 30분가량 걷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명상은 말을 하지 않은 무건 수행과 함께 문수산 숲길을 걷는 겁니다. 신선하고 맑은 아침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고 나쁜 마음은 후 뱉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30분의 걷기 명상이 끝나고 산사로 돌아오는 길.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조용히 말을 하지 않는데 버려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왠지 지금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더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채우고요. 마음을 비우는 건 현대인에게 늘 따라다니는 스트레스를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운 자리엔 향긋한 차 향기가 채워지는데요. 좋은 습관은 적응하는데 1년에서 한 3년만 이렇게 참고 하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3년만 잘 버티면, 근데 사회에서 살면은 그게 안 되죠. 출가를 하고 절에 이렇게 들어와서 잠시지만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시고 뭔가 좀 바꿔보려고, 혼자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 지금 이 자리가
저희 보고 출가를 하라는 의미? 그건 아니고 저를 믿고 좀 개종을 하시라. 따끈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오가는 차담. 긴장돼 있던 어깨가 어느새 편안해집니다. 마무리 10분은 참선인데요. 가부좌가 일상인 스님과 다르게 참가자는 자세가 꼬입니다. 의외로 정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기정. 화가 좀 사실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면서 이제 소멸시켜서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윤회를 하고 뭐 인생이 또 고통 속에 헤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참선이라고 해요. 명상이 얕은 단계라면 참선은 고급 단계입니다. 이때는 반성보단 고마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참선 참 좋네요. 마음도 편해지고 또 지혜도 생기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이래서 저는 계속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수행의 연속인데요. 이번에는 염주 꿰는 체험에 도전. 일배하고 염주 하나를 연결하고 또 일배하고 염주 하나를 연결하면서 내 정성과 기도를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배운 대로 구슬 하나 꿰고 절 한 번, 또 구슬 하나 꿰고 절 한 번. 그런데 어째선지 끝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염주만 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염주만. 염주알이 108개. 하나하나 꿰을 때마다 108배를 함께합니다. 108은 인간의 번뇌를 의미하죠. 꿰는 동안 번뇌도 사라지고 염주도 완성입니다. 절 한 번 하고 하나를 끼우고 절 한 번 하고 하나를 끼우니까 이 한 알 한 알에 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이렇게 연결시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너무 비웠나? 공양할 시간은 언제인지 배가 고픈데. 아침부터 비 오고 오셔가지고. 공양은 언제 하나요? 11시 반에. 비 오면 또 다른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채워보자고요. 점심 공양은 사찰식 채식 뷔페입니다. 오신채가 없는 음식이라 자극적이지 않고 속까지 편안해지는 밥상이죠. 나물찬에 된장국 하나인데 참 담백하고요. 속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맛있습니다. 소확행을 찾는 게 진정한 휴식 아닐까요? 그동안 쌓인 복잡한 마음까지 싹 비워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축서사 템플스테이 어떠셨나요? 너무나 마음이 좀 편안했고 지혜를 얻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님. 그 한 생각 쉬는 자리, 그 자리가 힐링이고 휴식이고 치유하는 시간이니까 바쁜 공간 속에 살잖아요.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휴식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서사의 뜻은 독수리 축자에 깃들 서자를 써서 독수리가 내려앉았다는 의미인데요. 예로부터 독수리는 지혜의 상징이었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특별한 여름 피서지. 여기는 경북봉화 축서사입니다. 깨끗한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유명한 강릉시 연곡 해변. 하지만 700m에 걸친 군부대 철책이 60년 동안 바다를 가로막으면서 동해시 관광 명소인 추암 촛대바위, 해안을 따라 둘러쳐진 군철 조망이 미관을 해치며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그 해안 철책선을 5년째 기록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고성이 고향이기에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그만의 사진 작업. 하지만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서
2019년부터 촬영한 10,000장 이상의 사진 중에 베스트 컷 22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철책선 사진작가로 통하는 남동환 씨를 함께 만나봅니다. 고성군 현내면에 자리한 고성평화지역 아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해안 철책선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이 한창인데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함께 묻어있는 역사의 흔적이기도 한 철책선을 그는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저희 어렸을 땐 철조망이 전혀 없었죠. 68년 이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그러죠. 무장공비 사건이고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하고 이 사건 이후 철조망은 고성 지역의 모든 바다 해안선까지 이어지며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6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놈들이 침투해와도 그 처음에는 이제 흔적선 끌기를 했습니다. 철조망 대신 흔적선을 끌고 그 우리 모내기 할 때 썰애를 양 끌고 이렇게 끌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목책을 이제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철조망을 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책을 쳤습니다. 철책을 침과 동시에 저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죠. 55년간의 철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해안 철조망이 없어질 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철책으로 가라막힌 바다가 환히 빵 뚫렸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기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해안 철책선은 출입 통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간성읍 동오리 이 바닷가라서 철책을 막 일부 걷어냈었습니다. 그 야간에는 이 원형 철조망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쳐놓고 주간이면 열어서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죠. 이 접근 금지, 역사적인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철책에 접근 금지 전부 써 있던 게 이제 걷어내니까 고성 해안에 철조망이 없어짐으로써 자유롭게 이제 어로 행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바닷물에 발도 담글 수 있고 또 2021년엔 토성면 용촌에서 현내면 마차진리까지의 철조망이 마지막으로 걷어지는 현장을 기록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철조망의 해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일상의 존재가 된 해안 철책선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보고 싶었다는 남동환 작가. 게다가 올해 이 사진전을 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침 올해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올해가 70주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해안가 철조망도 걷어졌지만 우리 DMZ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쳐 있는 철조망도 그 통일이 되면은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해안 철책선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작해 2022년 이후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 강원도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특히 고성군은 남고성과 북고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에도 2읍 3면, 북고성도 2읍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고성이 없습니다. 고성하면 고성읍은 북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하고 가로 열고 간성, 이정표도 이렇게 됐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이 고성 주민은 하루빨리 통일을 염원하고
해안 철책이 전부 걷어졌지만 DMZ 철책도 2중, 3중으로 서 있는 게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전부 없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의 소망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no religion t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예.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고성평화제 아트센터라고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고성, 속초, 양양 지역의 그 미술이나 사진 작가들한테 어떤 한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아울러 특히 이제 9월 달에 저도 해남이라는 사진 작품 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남이라는 것은 일부적도 있지만 이렇게 대진처럼 나잠 협회를 통해서 그 남자들이 그 물질을 하는 곳은 아마 이곳뿐입니다. 옛날에 남발이라는 그런 그 배를 타던 분들이 그 배를까지 못 타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녀처럼 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기 시작한 곳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삶과 애안을 9월달 전시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계선과 오는 9월에 찾아올 해남 사진전이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 가치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